이번에는 산초나무를 삽목부터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다 보시면 산초가 아닌 다른 나무에도 어떻게 응용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웬 산초나무인지, 삽목과 접목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은지 자세한 건 영상 뒤쪽에서 차차 설명드리고요. 일단 삽목하는 것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12월 18일이고요. 제가 삽목할 건 일반 산초나무는 아니고 가시가 없는 민산초나무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눈만 있고요. 가시는 없죠. 삽목을 100% 성공하려면 항상 말씀드리는 4가지를 지켜주셔야 되세요. 첫 번째로 삽수는 길게, 두 번째로 상단 막기, 세 번째로 눈 제거, 네 번째로 대립질석에 삽목하기. 이 중에 먼저 삽수 길이를 보면 삽수는 20cm를 넘지만 않는다면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충 몇 번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산초나무는 아니지만 400번 이상 삽목해보고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식물들에 적용해보니까 삽목이 되는 식물이라면 모든 식물의 공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삽수 길이는 15에서 20cm로 준비해주세요. 제가 한 뼘이 20cm니까 이 삽수는 대략 20cm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민산초나무고요. 흙이 조금 묻어서 그렇지 가시는 안 보여요. 길이는 20cm가 조금 넘네요. 어차피 삽수 준비하면서 조금 자를 거라 딱 좋아요. 이 마지막 삽수는 가시가 있는 일반 산초나무예요. 삽목할 건 아닌데 민산초나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잘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시가 있죠. 민산초랑 성질은 거의 똑같으니까 삽목 방법은 산초나무도 민산초나무랑 똑같이 하면 되세요. 일단 오늘은 가시가 있는 건 안 하고 민산초나무로만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삽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시원한 물로 씻으면 되세요. 벌레나 알 같은 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칫솔로 씻어주면 좋고요. 아주 꼼꼼히 씻을 필요는 없는데 저는 흙이 좀 묻어 있어서 잘 씻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삽수 아래쪽을 잘라서 신선한 단면이 노출되게 해줄 거예요. 삽수 위쪽은 자를 필요가 없고요. 아래쪽만 잘라주면 되세요. 이때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래쪽을 대각선으로 자르는 방법이고요. 기존 삽목 영상에서 포도를 이렇게 삽목했었죠. 두 번째는 아래쪽을 수평으로 자르고 막는 방법이에요. 무화과는 이렇게 삽목했었어요. 처음 삽목해보는 식물은 이렇게 2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잘 맞는지 테스트가 필요해요. 아마 기존에 삽목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 방법으로 삽목을 하셨을 거예요. 단면을 대각선으로 잘라야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넓어져서 삽수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건 장미꽃처럼 일시적으로 꽃이 시들지 않게 할 때 해당하는 얘기고요. 삽목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단면으로 수분이 흡수돼야 된다면 아래쪽을 아예 막아버리면 삽목이 실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기존 영상 보시면 아래쪽을 막아도 삽목이 100% 성공하거든요. 오히려 이 2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이 성공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삽수가 마르는 건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삽수 아래가 미생물이랑 싸우다 져서 죽어가면서 마르는 거거든요. 말라갈 때 삽수를 뽑아보시면 아래쪽이 벌써 물러있는 걸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래를 아예 막아서 미생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면 삽목이 100% 성공할 수 있으세요. 근데 또 포도는 굳이 첫 번째 방법으로 삽목했었죠. 그 이유가 포도는 절단면에 유압 조직이 생기거든요. 이 사진이 포도 삽목 성공한 사진인데 여기 흰색으로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생겨 있죠. 이게 유압 조직이에요. 이렇게 유압 조직이 생기는 식물은 절단면을 막으면 오히려 삽목이 실패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단면을 수평으로 잘랐을 때보다 비스듬히 잘랐을 때 유압 조직이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대부분 식물은 두 번째 방법으로 삽목하시면 되고요. 절단면에 유압 조직이 생기는 식물만 예외적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삽목하면 되세요. 처음 삽목해보는 식물은 비스듬히 자르는 첫 번째 방법이랑 수평으로 자르고 막아버리는 두 번째 방법을 모두 해보시고요. 어떤 방법이 삽목 성공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별로 성공률을 비교하려면 적어도 10개, 20개는 해야 확실히 비교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 삽목할 때는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뿌리가 나온 걸 꺼내봤을 때 유압 조직이 생겨 있는지 안 생겨 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유압 조직이 생겨 있으면
그 식물은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방법으로 삽목하시면 되고요. 유압 조직이 없이 뿌리가 나오면 그 식물은 다음부터는 두 번째 방법으로 삽목하면 되세요. 산초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산초나무를 삽목은커녕 아예 처음 보거든요. 산초나무 삽목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네이버랑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해서 유압 조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전정가위는 미리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해주세요. 소독용 에탄올을 뿌리고 충분히 말리거나 아니면 5분 정도 방치했다가 키친타올이나 휴지로 남은 에탄올을 살살 닦아주세요. 먼저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절단면을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자르고 안 맞고 삽목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이 눈이 제일 아래인데 눈 아래쪽 가지가 짧아서 대각선으로 자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을 제일 아래 눈으로 하고 이 눈에서 1에서 2cm 아래를 대각선으로 자를게요. 자를 때는 잘 드는 전정가위로 잘라서 절단면이 깔끔하게 잘려야 돼요. 지저분하게 잘리면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삽수가 무르거든요. 길이도 15에서 20cm 내에 들어오겠네요. 그 다음 삽수는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절단면을 평평하게 자르고 막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 눈이 제일 아랫눈이고 여기서 1에서 2cm 아래를 평평하게 자르면 되세요. 삽수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여기 보시면 절단면에 갈색 부분이 있죠? 한 마디를 더 잘라볼게요. 그래도 상태가 썩 좋지 않네요. 이렇게 갈색 부분이 있으면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 마디를 더 자르면 15cm보다 짧아질 거예요. 이 삽수는 버리고 다른 삽수를 해볼게요. 다른 삽수를 가지고 왔어요. 엄청 얇죠?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차라리 아까 굵은 삽수를 더 잘라서 좋은 부분을 쓰지 왜 굳이 훨씬 얇은 삽수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삽목 이론에서는 굵은 삽수가 양분 축적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얇은 삽수는 피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400개 넘게 실험해 보니까 삽수 굵기는 성공률이랑 아무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오히려 길이는 확실히 상관이 있었고요. 이 사진 보시면 무화과 삽수인데 이렇게 얇아도 잘만 성공하거든요. 통계까지 돌려서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얇은 삽수도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삽수가 기니까 아래쪽을 충분히 잘라줄게요. 눈에서 1에서 2cm 아래로요. 절단면이 초록색으로 엄청 싱싱하죠? 아래를 충분히 잘랐는데도 길이가 20cm를 훨씬 넘어요. 위쪽도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자른 삽수랑 평평하게 자른 삽수를 준비했고요. 이제 물을 먹여줄게요. 아래만 담그지 마시고 통째로 넣어주세요. 가라앉힐 필요도 없고 그냥 물에 넣으면 되세요. 시간은 통계에서는 5에서 48시간까지 괜찮으니까 그 시간 내에서 편한 때 이어서 진행하면 되세요. 보통은 굳이 24시간 이상 놔둘 필요는 없겠죠. 삽수를 건져왔고요. 물을 먹인 지는 8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소독을 할게요. 소독은 과산화수소로 할 거고요. 희석 비율은 약국 과산화수소 뚜껑으로 5뚜껑을 물에 넣고 총 500ml로 맞추면 되세요. 생수병에 미리 물을 좀 넣어놨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보여드리느라 뚜껑으로 한 거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른 용기에 미리 5뚜껑 부피를 표시해 놓고 여기에 과산화수소를 부어서 양을 맞춰요. 5뚜껑이 대략 40ml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부어서 한 번에 물병에 넣으면 편하겠죠. 이제 물을 넣어서 대충 500ml로 맞춰줄게요. 희석 비율이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되세요. 이제 물이 안 새는 주방용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삽수를 넣고 희석액을 넣어주세요. 만약에 삽수 양이 많으면 똑같은 희석 비율로 1리터나 그 이상을 준비하면 되겠죠. 이제 공기를 빼서 삽수가 완전히 잠기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방치하면 되세요. 저는 보통 20분을 꽉 채워요. 삽수 소독을 기다리는 동안 삽목 화분도 소독해 줄게요. 이런 주변 기구는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해 주세요. 과산화수소보다 소독 효과가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에탄올은 식물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소독용 에탄올은 분무기에 넣어 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삽목 화분 안팎에 충분히 뿌리고
5분 이상 방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로 헹궈서 에탄올을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할 필요는 없으세요. 이제 삽수 소독한 지 20분이 지났고요. 삽수를 꺼낼게요. 삽수를 어딘가에 올려서 삽수 위쪽이랑 아래쪽 단면이 공중에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5분 정도 말려줄게요. 삽수가 마르는 동안 커터칼을 소독해줄게요. 소독용 에탄올을 뿌려주시고요. 미리 소독해서 에탄올이 다 마르게 해도 되고 아니면 키친타올이나 휴지로 에탄올을 살짝만 닦아주세요. 물로 헹굴 필요는 없으세요. 이제 삽수 말린 지 5분이 지났고요. 위아래 단면만 살짝 마르면 되는데 너무 오래 지나면 삽수가 아예 말라버리니까 대충 5분 정도만 말려주세요. 단면에 락발삼을 바르려고 잠깐 말린 거예요. 먼저 대각선으로 자른 삽수는 위쪽만 락발삼으로 막아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삽수는 위아래를 다 막을게요. 락발삼이 아니고 다른 상처 치료제를 쓰셔도 되세요. 다만 목공풀은 쓰지 말아주세요. 목공풀은 말랐다가도 물이 묻으면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상처 치료에 안 좋다는 논문도 있어요. 만약에 삽수량이 아주 많을 때는 촌농도 괜찮아요. 촌농을 단면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냄비 같은데 초나 파라핀을 녹여놓고 삽수 끝을 콕 찍어서 식히면 되겠죠. 락발삼을 바르고 1시간 동안 말려줬고요. 그 다음에는 눈을 제거할 거예요. 통계를 보면 눈 개수가 많을수록 삽목 성공률이 떨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눈이 보이죠? 제가 산초나무를 잘 몰라도 누가 봐도 이게 눈인 것 같아요. 눈은 맨 위에 한 개만 남기고 아래는 다 잘라야 돼요. 커터칼로 눈을 제거해 줄게요. 주의하실 건 칼이 나가는 방향에 항상 손이 없도록 하셔야 되세요. 첫 번째 삽수는 다 했고요. 두 번째 삽수도 맨 위에 한 개만 남기고 아래쪽 눈을 다 자를게요. 참고로 무화과는 맨 아래쪽 마디에 상처도 냈었잖아요. 산초는 상처 내는 건 안 할게요. 상처를 내면 삽목이 실패하는 식물도 있거든요. 아마 무화과도 상처 내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실험을 못했는데 나중에 삽수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실험해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아래를 대각선으로 자르는 거랑 수평으로 자르고 막는 거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질석에 삽목할게요. 질석은 꼭 입자가 큰 질석, 그러니까 대립질석을 준비해 주세요. 말로만 대립이고 실제로 주문해보면 가루처럼 고운 질석이 많아요. 질석에서 중요한 건 입자가 커서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충분히 있어야 혐기성 미생물 번식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질석은 피해주세요. 그 다음에 질석은 삽목 화분에 3레벨까지 미리 채워줄게요. 저희 가드닝랩 삽목 화분에 옆면 구멍이 5단계로 뚫려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이라고 하면 삽수가 3레벨보다 깊게 심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석을 미리 3레벨까지 채워주면 삽수가 그것보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죠. 이렇게 질석을 미리 채워주시고 준비한 삽수를 넣고 질석을 마저 채울게요. 질석은 가능하면 가득 채워주세요. 질석이 없는 빈 공간이 5cm를 넘으면 안 돼요. 이건 삽목뿐만 아니라 화분에 흙으로 분갈이 할 때도 마찬가지세요. 화분 위쪽에 빈 공간이 5cm를 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꽉 차 있어야 위쪽에 공기순환이 잘 되거든요. 생각보다 이거 몰라서 식물 죽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삽수도 질석에 심어줄게요. 이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세요. 아이고, 사고 쳤네요. 샤워기 물살이 너무 셌나봐요. 제가 이렇게 똥손이에요. 일단 치우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수습부터 할게요. 질석을 퍼내서 3레벨로 다시 맞출게요. 다시 심어줄게요. 이번에는 안 쓰러지게 잘 줄게요. 샤워기를 바꿨더니 물살이 세서 샤워할 때도 너무 따가워요. 진작 안 바꾸고 밀었더니 결국에는 사고 쳤네요. 이제 화분 받침을 받쳐서 창가로 가져왔어요. 지금은 밤이라 블라인드를 내려놨는데 여기가 햇빛이 잘 드는 자리거든요. 하루에 햇빛이 최소 2시간은 들어야 되세요. 당장은 잎이 없어서 햇빛이 없어도 되는데 나중에 잎이 나면 햇빛이 필요하거든요. 햇빛이 드는 창가나 베란다가 있으면 실내에서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겨울에 삽목하시면 미리 키워놨다가 봄에 나갈 수 있어서 성장에 유리해요.
만약에 나중에 봄에 실외에서 하실 거면 직광에는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55% 차광막 아래에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온도는 18에서 28도 사이면 몇 도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베란다는 겨울에는 안 되겠죠. 방 안처럼 사람 사는 공간은 18에서 28도를 벗어날 일이 없으니까 사계절 아무 때나 삽목해도 되세요. 가끔 보면 겨울 삽목은 실패율이 높다는 분들도 계신데 데이터상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100%가 나와요. 보통 가장 걱정하시는 게 습도예요. 그래서 뚜껑도 씌우고 가습기, 분무기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것도 낭설이에요. 습도는 0에서 100%까지 다 괜찮습니다. 당장 제 방도 지금은 겨울이라 습도가 10%거든요. 그래도 제 목만 아프지 삽목은 항상 100% 성공해요. 아까 앞에서 삽수가 마르는 게 건조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생물 때문에 무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뚜껑 씌우지 마시고요. 괜히 뚜껑 씌우시면 삽수랑 질석이 만나는 부분에 실 같은 곰팡이가 자꾸 생길 거예요. 습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여기까지 환경을 말씀드렸고 관리는 물만 잘 주면 되세요. 화분 받침에 물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화분 받침에 직접 물을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에서 살살 물을 부어주세요. 아무리 대립질석이어도 가루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위로 물을 주시면 가루가 아래로 빠져나와서 좋아요. 천천히 물을 주다 보면 아래로 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물 채우는 높이는 옆면의 맨 아래 구멍, 그러니까 5레벨보다는 아래까지만 채워야 돼요. 5레벨로 물이 직접 들어오면 삽수 아래쪽 단면이 너무 습해져서 안 좋거든요.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줘서 화분 받침에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을 좀 버리면 되겠죠. 반대로 화분 받침에 물이 아예 없는 건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아요. 화분 받침에 물이 없어도 질석은 만져보면 촉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줄 필요도 없고 화분 받침에 물이 다 마르면 한 번씩 질석 위로 물을 부어주면 되세요. 날씨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2, 3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게 되실 거예요. 만약에 멀리 가셔야 되면 화분 받침을 엄청 넓은 걸 쓰면 되세요. 똑같은 높이로 물을 채워도 넓이가 넓으면 물 부피가 많으니까 한참 가겠죠. 저도 미국 갈 때 지름 40cm짜리 화분 받침을 받쳐놨더니 15일 있다가 왔는데도 물이 다 안 말랐더라고요. 질석이 삽목할 때 좋은 게 똥손이든 금손이든 누가 해도 성공률이 비슷하게 나와요. 보통 상토에다 많이 삽목하실 텐데 물 관리가 제일 어렵거든요. 물을 조금만 많이 주면 삽수가 물러버리고 그렇다고 조금 주면 또 너무 건조하고요. 근데 질석은 아무리 많이 줘도 화분 받침에 다 흘러나오니까 괜찮고요. 반대로 잠깐 까먹어도 질석이 한동안은 촉촉해요. 그래서 신경 쓸 것도 없고 관리가 편해요. 아마 한 번만 질석으로 성공해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질석만 찾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관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화분 표면에 뿌리가 보일 때까지 물만 잘 주면 되세요. 보통은 뿌리보다 잎이 먼저 날 거예요. 그러면 삽목 성공했다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섣불리 삽수를 꺼내면 실패하기 딱 좋아요. 뿌리가 나와야 성공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만 주면 되세요. 기간은 당연히 식물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걸려요. 며칠 동안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도 식물들이 뿌리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유있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삽목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왜 산초나무를 삽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산초나무를 심고 싶다고 부직포 화분을 대량으로 구매해 주셨어요. 부직포 화분 영상을 보시고 오이, 고추부터 시작해서 감나무, 사과나무, 자작나무, 매실나무, 삼진학나무 등등 각종 나무까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부직포 화분이 뿌리 내리는데 좋으니까 어린 나무를 부직포 화분에서 어느 정도 키워서 땅에 심으면 처음부터 땅에 심는 것보다 몇 년을 빨리 키울 수 있거든요. 산초나무 문의 주신 분도 어린 나무 키우는 목적으로 부직포 화분을 구매하셨어요. 처음부터 저를 믿고 대량으로 구매해 주셨는데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산초나무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구독자님도 어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키워보면서 어떻게 키우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도 산초나무를 안 키워봤으니까 정답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저도 같이 배워가면서 이런 건 좋다, 이런 건 안 좋다 알아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그 자체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 정보도 없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 방법, 응용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른 나무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길게 얘기했지만 요약하면 구독자분이 저희 가드닝랩 부직포화분에 산초나무를 대량으로 키운다고 하셔서 제가 미리 한번 해보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산에다 대규모로 키우실 거라는데 제 영상이나 제품이 도움이 돼서 잘 되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요새 쇼핑몰에 삽목성공 후기가 종종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성공하는 것보다 제 영상 보고 다른 분들 삽목성공 하시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 산초 시리즈도 성공으로 끝날 수 있게 제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식 방법을 삽목이랑 전목 중에 어떻게 고르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삽목이랑 전목에 앞서서 씨앗으로 심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열매를 수확하는 대부분의 식물은 씨앗으로 심으면 안 되세요. 왜냐면 대부분 품종들이 자연적인 품종이 아니고 엄청나게 개량해서 제일 좋은 성질의 품종을 찾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씨앗으로 심게 되면 성질이 바뀌어버려요. 왜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부모랑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닮을 순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태어나죠. 예를 들면 감나무 씨앗을 심어서 나무를 키우면 우리가 흔히 먹는 큰 감이 열리는 게 아니고 엄청 작고 보잘것없는 감이 열려요. 물론 운이 엄청 좋으면 씨앗을 심었을 때 더 좋은 열매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미 엄청난 확률을 뚫고 좋은 성질을 찾아놨던 거라서 더 좋은 열매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로또를 자동으로 많이 돌려서 한 장이 당첨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게 저희가 지금 키우는 과일나무고요. 씨앗으로 심는 건 그 당첨된 걸 버리고 다시 자동으로 돌려서 또 당첨되길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일 좋은 건 당첨된 로또 용지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게 삽목이랑 전목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당첨된 로또를 복사한다고 당첨금이 또 나오는 게 아니지만 식물에서는 복사가 허용되니까 당연히 씨앗을 심는 게 아니고 삽목이나 전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무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산초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가시가 없는 민산초나무를 삽목했는데 이 가시가 없는 성질이 처음 나온 건 씨앗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서 나온 거예요. 가시가 있는 일반 산초나무 씨앗을 엄청 많이 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로 가시가 없는 나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민산초나무 씨앗을 심으면 거의 대부분 가시가 있는 일반 산초나무가 자랄 거고요. 민산초나무를 삽목이나 전목을 해야 똑같은 민산초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삽목이랑 전목 중에서는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고려할 사항 첫 번째는 삽목이 되는 나무인지예요. 예를 들면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 삽목이 되긴 되는데 성공률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복숭아는 보통 접목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삽목이 애시당초에 잘 안 되는 식물은 접목이 더 유리할 거예요. 산초나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삽목한 사진을 찾지 못했는데 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접목만 해야 되는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고려할 건 질병이에요. 삽목묘가 질병이 약한 경우는 접목을 골라야 되세요. 대표적인 게 포도예요. 포도 뿌리 혹 벌레가 유럽에 유입되면서 와인 만드는 유럽 포도나무들이 거의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뿌리 혹 벌레의 저항성이 있는 대목에다가 접목을 해서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토양 살충제가 잘 나와서 굳이 저항성 있는 대목으로 접목을 안 하고 그냥 삽목으로 재배해도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뿌리에 특정 질병이 있는 식물들은 삽목하시면 안 되고 꼭 접목을 해야 되세요. 다행히 산초나무는 유행하는 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측면에서도 삽목이든 전목이든 둘 다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면에서는 대목에 따라서 나무 성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목을 하면 뿌리 쪽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서 위에 접붙인 나무도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포도인데 대목 종류에 따라서 수세도 바뀌고 열매 숫자도 바뀌고 나무 성질 자체가 달라져요. 반대로 무화과 같은 경우는 대목을 어떤 걸 쓰더라도 나무 성질이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대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고려해 봐야 되세요. 산초나무는 특별히 대목에 대한 것까지 알려져 있진 않은데 아마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정보가 부족한 거니까 나중에 누군가 연구를 많이 해보시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당장은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세 번째 부분도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따져본 세 가지 측면에서는 산초나무는 삽목이든 전목이든 둘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경제성이에요. 크게 보면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성목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삽목하는 방법, 두 번째로 씨앗을 뿌린 다음에 접목하는 방법, 세 번째로 나무를 캐와서 접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경제성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삽목으로 키우면 삽목 시작할 때 노동력이 들어갈 거고요. 뿌리가 나온 걸 상토로 옮겨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직포 화분에 옮겨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편일 것 같아요. 물론 대량으로 할 때는 앞에 영상 찍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른 방법이 있긴 있어요. 대량으로 하는 방법도 나중에 영상을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성목이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긴 편일 것 같아요. 뿌리부터 내려서 시작하니까 다른 방법들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한 게 질석 비용이 들어가겠죠. 대량 생산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를 열매 생산은 포기하고 비료를 많이 줘서 엄청 크게 키우면 삽수는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아니면 어차피 가지치기는 해야 되니까 가지치기한 나무만 모아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삽목 방법이 일단 세팅만 되면 성공률이 100%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대목도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기간에 가장 빨리 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씨앗을 뿌려서 대목을 확보하고 거기에 민산초를 접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손은 덜 갈 것 같아요. 씨앗 뿌리는 건 힘들 게 없고 접목할 때 한 번만 고생하면 되죠. 접목이 익숙해지면 손이 빠른 분들은 하루에 수백 개씩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목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을 거예요. 물론 씨앗에서 싹이 터서 접목할 수 있을 만큼 크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미리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 되니까 무시해도 되는 시간일 것 같고요. 접목 이후만 생각해보면 대목의 뿌리 힘으로 자라는 거라서 삽목보다는 당연히 훨씬 빨리 자랄 거예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특별히 들어갈 비용이 없을 것 같고요. 씨앗은 꼭 민산초 씨앗이 아니고 일반 산초나무 씨앗도 가능하니까 산에서 산초나무 씨앗 잔뜩 따와서 심으면 따로 돈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량 생산 측면에서는 접수는 삽수나 마찬가지니까 충분히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접목 성공률이 100%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50% 이상은 성공할 테니까 대량 생산이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일반 산초나무를 캐와서 거기다 민산초를 접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나무를 캐올 때 힘이 많이 들 거예요. 접목하는 건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도 대목의 뿌리 힘으로 자라는 거라 성목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을 거예요. 비용은 특별히 들어갈 건 없는데 만약에 산초나무를 캐오는 대신에 묘목상에서 구입하시면 나무값이 들겠죠. 그러면 아마 가장 비싼 방법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산초나무가 흔하다고 해도 수백 그루를 캐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종묘사에서 구입하더라도 수백 그루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는 불리한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산초나무에서 이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는 실제로 해봐야 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삽목이든 접목이든 일단은 다 해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일부러 다 설명을 했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떤 게 좋을지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 삽목 시작하는 걸 보여드렸고 다음번에는 뿌리가 나오면 상토로 옮겨 심는 걸 보여드릴게요. 설마 삽목이 아예 안 되는 나무는 아니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이 나오는 대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